유튜브 러비다토 채널인 행복 얼라이언스와 함께 결식 우려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댓글 한 개마다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 도시락이 전달됩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크 흐름을 살펴보는 IT 뉴스. 이런 곳에서 보신 영상은 러비뉴스입니다. 자, 얼마 전 애플은 WWDC 2022 키노트 발표에서 M2 프로세서를 발표했습니다. 신형 맥북 에어와 13인치 맥북 프로 모델에 탑재될 M2 프로세서는 기존 M1 대비 CPU 부분에서 18%, GPU 부분에서 35% 수준의 성능 향상을 애플은 강조했는데요. 이를 두고서 M1만큼 인상적이진 않았다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에서 공개한 자체 비교 결과만 두고서 실제로 저 정도 수치가 나오긴 나오는 걸까? 안 나오는 거 아닐까? 라는 의심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던 중 최근 M2 프로세서의 긱벤치5 벤치 테스트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긱벤치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검색된 테스트 결과를 보면 메탈 스코어는 3627점으로 M1 프로세서 대비 42% 정도 높은 수준이라고 하고요. 싱글 및 멀티코어 벤치 스코어는 1119점과 8928점을 기록했습니다. 일단 긱벤치 점수만 두고 본다면 애플에서 공개한 M1 대비 향상된 성능 수준에 거의 들어맞는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드 테스트 결과가 더 많이 나오겠지만 어디처럼 성능 조작으로 퇴출되는 일은 여기는 해당 없겠죠. 인텔은 아크 그래픽 카드를 출시한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했다라는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너무 오래전 이야기라. 결국 출시일은 계속 미뤄졌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인텔의 첫 외장형 그래픽 카드가 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중국에서 먼저 출시되었습니다. 인텔의 공식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인텔은 14일 A380을 출시했고요. 파트너사인 에이서, 에이수스, 기가바이트, 구니르, HP 및 MSI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출시는 중국에서 먼저 시작되고 여름 동안 출시 국가는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인텔은 A380이 하드웨어 레이트레이싱을 지원을 하고 롤이라든지 나라카 그리고 배그 같은 타이틀은 풀 HD 대상도에서 60프레임 이상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판매 가격이 있어서 1030위안으로 인기 게임들의 경우 경쟁사 대비 25위안당 최대 25%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보도자료의 주석을 살펴보면요. 인텔은 AMD RX 6400 4GB 모델과 비교를 할 경우 풀 HD 대상도 기준 옵션은 중간 옵션으로 설정, 그리고 나라카에서 27%, 그 다음에 F1 2021에서 26%, 위쳐3에서 22% 등 하여튼 저런 비교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어쨌든 1030위안이면 현재 환율로 계산했을 때 198,805원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단순 부가세만 더하더라도 218,685원이 나옵니다. 국내 정발을 하게 된다면 단순한 환율 계산가와는 다르게 가격이 나오겠지만 아무래도 인텔이 공식 보도 자료에서 저런 가성비 부분을 언급한 걸 보면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을 의식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국내 시장에서 20만원 초반대 제품이라고 한다면 라디온 6400이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약 국내 정발을 하게 된다면 6400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겁니다. 인텔 그래픽카드의 첫 중국 파트너사인 구니르도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A380 모델이고요. 공개된 스펙을 살펴보면 8개의 Xe 코어가 탑재되었고 최대 주파수는 2450MHz, 메모리는 6GB 용량의 GDDR6 메모리를 탑재했고 메모리 클럭은 15.5GBps, 8핀 전원 1개를 사용하고요. TVP는 92W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A380의 레퍼런스 스펙이 코어 클럭 2000MHz에 TDP 75W이기 때문에 이걸 OC 모델이라고 본다면 나름 OC 제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인텔은 외장형 그래픽카드 A380만 출시를 했지만 일단 나오긴 나왔습니다. 아직 나오지 않은 상급 모델이 남아있긴 하지만 여러가지 생각을 해보면 인텔이 좀 출시 타이밍을 많이 놓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자, 한편으로는 현 시점 AV1 코덱을 지원하는 유일한 그래픽 카드이기 때문에 A380을 구입해서 방송 출력용 카드로 사용하는 수요는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영상을 제작하는 시점에 국내 인텔 관계자에게 문의를 해봤는데 국내는 아직 출시 관련 정보, 출시 관련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조만간 나오겠죠. 자, 관련 소식 들어온 대로 따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빠르면 2025년에 2나노 칩 생산을 추진할 것이다 라는 기사가 니케이 아시아를 통해서 보도되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일본과 미국이 협력을 해서 빠르면 2025년부터 2나노미터 공정의 반도체 생산 시설을 구축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2나노미터 공정의 반도체를 이야기하면 딱 두 회사를 거론할 수 있을 겁니다. TSMC와 IBM이죠. TSMC는 올해 2나노미터 생산을 위한 제조 시설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왜 일본이 갑자기 미국과 손을 잡을까? 일본은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이 사업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국의 전자 및 자동차 산업에 필요한 반도체 공급 안정화에도 집중하고 있는데요. 최근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의 칩 생산을 위한 팹을 건설을 하고 있지만 이 팹이 10나노미터에서 20나노미터 공정의 반도체만 생산할 예정이기 때문에 일본에 있어서는 최신 공정의 반도체 생산 시설 확보에는 사실 그닥 도움이 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지난 5월 4일 미국을 방문한 하기우다 고이치 일본 경제산업상은 지나 레이몬도 미국 상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반도체 연구 개발과 공급망 확대를 위한 협력에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 이후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분야 협력은 한국과 대만을 2나노미터 제품에서 따라잡고 2나노미터를 넘어서는 최첨단 제품을 먼저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라는 얘기 말이죠. 자, 과연 이 협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자, 유튜브 러비라우 채널에서는 IT 관련 정보와 리뷰 언박싱 그리고 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자,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 함께 알아볼까요? 6월 5일 박대현님께서 왠지 술 많이 먹고 배 아플 것 같은 날이라고 하셨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 진짜 궁금증은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이 궁금증 유발시키려고 이렇게 쓰신 건가요? 뭐 대체 무슨 일인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네. 근데 여튼 엄청 궁금하네요. 6월 6일은 현충일이었죠. 하하호님께서 생일이셨다고 합니다. 이 첫 자취를 해서 기대 반 걱정 반이라고 하셨는데 방송 보면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진다고 눈으로 대리만족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좋게 평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첫 자취, 네, 좋죠. 뭔가 좀 설레이기도 하고, 그쵸? 근데 저는 첫 자취를 20살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물론 지금까지 이제 20년 넘게, 지금도 뭐 굳이 따지면 자취라고 해야겠죠. 혼자 살고 있으니까. 저는 첫 자취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채로 진행된 거라 전 자취방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도 방학 중에도 알바하면서 보증금 만들고 나서 이제 뒤늦게 자취방을 구했는데 거의 아마 한 학기 하고 한 반 학기 정도 더 하고 나서 자취방을 구했던 것 같아요. 뭐 그동안은 친구들 자취방, 선배들 자취방 이런 데 돌아가면서 얹혀 지내면서 참 민폐를 많이 끼쳤었는데 그래서일까요? 뭔가 저는 좀 그래요. 뭔가 조금 여유 있게 자취 생활을 하는 분들이 참 부러웠습니다. 우리 하하오님도 자취 생활 잘 시작하시고요. 좀 근데 부지런하셔야 될 거예요. 왜 안 그러면 참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집이 엉망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사고 싶다고 막 사면 그쵸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지름신과 잘 타협하시기 바랍니다. 생일 정말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자, 그리고 현충일에 생일인 분이 또 계셨습니다. 푸른 여우 할짝꿍님께서 생일이셨다고 합니다. 현충일이 생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많은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맞죠? 이 공휴일이라고 해서 그냥 단지 쉬는 날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날의 의미도 꼭 생각을 했으면 좋겠네요.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QEZ님께서 7일 생일이셨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필 7일 날 행군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하시네요. 직업군인이신 건지 아니면 현역 복무 중이신 건지 모르겠는데 행군. 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말 죄송하지만 뭐 이렇게 딱 그 행군은 떠올리고 싶질 않네요. 제가 기억하는 거라고는 그냥 무아의 경지로 들어서서 죽기 싫으면 계속 걷자. 뭐 계속 그 말을 되뇌이면서 걸었던 그 생각뿐이라 행군 뭐 딱히 할 얘기 없습니다. 떠올리고 싶지 않아요.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행군 잘 마치셨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물집은 이제 다 가라앉았겠죠?
자, 6월 9일 좀비님께서 첫 모의고사를 치른다고 하십니다. 6월에 시험을 2번 보나 봐요. 그런데 요즘은 이 지필이라는 말을 좀 많이 쓰나 보네요. 그러니까 지필평가라는 게 저희 세대 때 치렀던 중간, 기말, 수능 같이 시험지 받아가지고 문항 체크하는 시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긴 뭐 요즘을 보니까 뭐 정기평가, 수시평가, 지필평가, 수행평가 뭐 이런 식으로 뭐 엄청 많던데 참 그렇게 보면 요즘 학생분들이 더 피곤할 것 같아요. 저희는 그냥 뭐 중간, 기말로 딱 끝났으니까. 자, 힘드시겠지만 시험 잘 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자, 그리고 10일 조익성님께서 생일이셨다고 하십니다. 참 저한테는 오래된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시고 예전에 또 한 번 뵙기도 했었죠. 포항에 계시는데 식육점 하시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제는 좀 괜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식육점 대박! 자, 내일은 벌써 주말입니다. 한 주가 어떻게 가는지 정말 시간이 너무 빠르게 휙 하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다들 한 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충전하실 수 있는 또 편안한 주말 휴일 보내셨으면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